대구에 시장실로 오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오겠다는 사람 오지 마라 할 수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여야 영수회담 안 한다고 야당 진영에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대통령은 사법 절차를 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범죄라고 기소된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만나면 범죄지휘를 한다고 할 건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고 난 다음에 대화 내용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뭐. 에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대구시장실에 오겠다는데 제가 거부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뭐 사법절차 관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난 대구시장인데 대구시가 하는 달빛 고속철도 철도 특별법이라고 또 추진하는 게 있는데 도저히 야당이 도와주겠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그런 면이 있었군요. 아니 그래요. 그리고 신공항 사업하고 연계지어서 영원한 아주 연결고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장 입장으로서는 고맙죠. 달빛 고속철도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동서철도망이 돼 있는 데가 서울 중심으로만 철도망이 다 돼 있고 동서 중심으로 철도망이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달빛 고속철도도 영원한 소통, 화해 측면뿐만 아니라 서울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광주를 기점으로 대구까지 온다는 그 상징성, 동서화의 가장 큰 상징적인 사건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 줘야 됩니다. 일부 멍청하고 무식한 그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하면 또 철도 포퓰리즘 이 말이 또 나올 거예요. 그거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동서화합이라든지 동서 간의 소통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나라 전체 발전에 중차대한 일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시비가 또 나올 거예요. 나오더라도 그 대표님이 좀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금년내 해주실 금년내 해야지 금년내 안 하면 힘들어질 겁니다. 옛날에는 꽉 막혀 있을 때 마쿠에서 조정하는 사람들 야당에도 있었고 여당에도 있었고 좀 원로들이나 선배들이 나서서 각 당 대표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마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민주당도 없고 우리도 없어요. 타협이 안 되는 정치가 되고 그런 정치가 돼버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들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정치의 본질인데 정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은 적과 동질밖에 없죠. 점점 그리 돼가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그래 돼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 다투기도 다투요. 다투되 감정을 섞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감정적이 돼가는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양쪽이 당이 다르요. 우리는 아닙니다. 에이, 뭐 똑같죠. 오늘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똑같죠. 싸움이라는 게 어디 뭐 손뼉이라는 게 한쪽에서 휘둘러 가지고 손뼉이 지나요. 중앙정치에서 내려와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당 문제도 잘 됐으면 바람이 있고 KBS하고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현안을 처리하는 게 속도감도 있고 아주 빠르다. 근데 우리 당은 거의 30여 년 이 당에 있었는데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은 본 일이었다. 양당이 좀 정비가 되고 총선 전이라고 해서 서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아요. 이번에 간호법 같은 경우도 어느 진영을 위해서 민주당이 정력으로 힘을 쏟는 것은 조금 민주당스럽지 않다. 어느 진영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당입니다. 지금이 서로가 그렇게 목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어느 한 진영에 편을 들어버리고 상당히 그 당 입장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쳐다보면서 중앙정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서로 소통하고. 변호사법 문제도 여당도 대통령도 공약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공약 아니라는데요. 그래요? 여하튼 대체적인 국민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여야 정당이 모두 합의하고 약속했던 것이라 사실 그런 건 지켜줘야죠. 글쎄요. 저는 그 통과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건데 그럼 국회라는 게 사실상 보수 여당은 아무 의미 없는 집단이 되버리죠. 조정을 안 하고 밀어붙인 사람이나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손 놓고 있던 사람이나 똑같죠. 아까는 우리 시장님 소속당인 지지부진하고 속도가 안 났다고 원망하시는 것 같더니 그거 세진하는 게 그렇죠. 문제되는 사람들은 민주당은 적극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잖아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근데 우리 당은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당하고 지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죠.
해가지고 천장은 6개월이 됐다. 말도 안 되죠. 나는 주식 투자도 해본 일이 없어요. 투자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주민 모여가지고 절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공직 생활한 게 한 40년 됐어요. 40년 정도 살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하면서 검투리 해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해요? 또 걸리면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상적인 정치라는 거는 서로 안 싸우는 거지. 정책을 보고 논쟁을 하더라도 감정적인 논쟁을 하지 않고 각 당의 이익을 위해서 거정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이상적인 정치죠. 시장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어 호감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잘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이 되면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지금만 보세요. 정치인들 얼마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까? 대구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겪었던 시련 어떻게 극복했는지. 대구시장이 되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40년 공직 생활하면서 시련이 왜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위기나 시련을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닥치는 위기나 시련, 이것은 내가 다시 한번 경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파묻히면 무너집니다. 나는 40년 공직 생활에 왜 위기가 없었고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위기와 시련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